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책 447쪽, 주택법 1장입니다. 주택법 역시 1군 문제고요. 뭐 기본순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주택법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방법 간단하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하셔야 이제 흐름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먼저요. 1절. 먼저 1장 총론 보시면 1절 목적과 주택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고 2절 주택의 분류, 주택단지 등 여러 가지 용어 정의들이 있습니다. 1절 1번 목적. 이 부분 규정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관리는 8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용어 정의, 그다음에 건설, 공급 이제 이상 내용이 주 내용이죠. 2번 주택법 적용 대상이요. 주택법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먼저 왼쪽 칸 건축법을 보시면 건축법이요. 건축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28가지 용도로 나누고 있죠. 그 중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 등에서요. 28번까지가 있습니다. 선을 한번 바꾸고 나면 계속 그렇군요. 28번 장식장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건축하려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기타 내용 한두 가지 더 보시죠. 왼쪽 칸으로요. 28가지 정도 건축법 적용. 다음 쪽이요. 건축허가 기속행위죠. 이제 주택법에서는 30세 미만이 됩니다. 건축주가 진행을 하고요. 사익사업이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 땅에다 건물 지어서 팔면 되죠. 수요와 공급, 개인끼리 알아서 사고 파는 겁니다. 민법의 매매계약, 합의에 따르는 거죠. 다시 앞쪽이요. 주택법이요. 주택법, 단독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좀 건축법이죠. 주택에도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이고 건축법도 적용이 되고요. 근데 그리고 주택법 적용이 되는 것은 단독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한 번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예외인 거고요. 다음 쪽이요. 448쪽 표가 끊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주택법에서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건설 허가와 비슷하긴 한데 승인을 내줄지 말지 100% 관청 마음이다. 재량 행위다. 그런 뜻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아무나 건축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4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 다음에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그 개념이 있습니다. 사익사업이죠.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집만 지어서 팔 수는 없고 주택단지를 조성해야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공급 규정에 따라서 공급하는 겁니다. 집장사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누구라도 아무나 가서 사거나 그럴 수가 없죠. 어디 아파트 분양 현장이요. 아무나 가서 사고 집장사 아무한테나 팔고 친구한테 빼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선 집 한 채를 보자고요. 집 한 채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집 1000채가 모여있다고요. 1000채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많은 식구들이 한 군데 모여 살고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채는 많은 식구인가요? 3채는 많은 식구인가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법에서는 대통령 보고 정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채인 적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 이상이고요? 30채 이상이면 많은 집이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내일이라도 만 바뀌면 숫자 바꿀 수 있고 다음 대통령 또 다음 대통령 숫자 바꿀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은 집이다. 그 정도는 뭐 많은 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몇 채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30채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산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한 번에 30, 30 마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사람 살고 있는 수, 식구들 수와 그 다음에 집 채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맞습니다. 한 110%예요. 딱 이제 이사 가기도 딱 알맞고 그 정도인데 거기에 어느 집장사가 와서 나는 여기서 돈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갑자기 만채, 2만채를 지어댄다고요. 그걸 덜컥 도장 찍어주게 되면 초과 공급이 되고 지역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격 폭락하고 지역 경제 엉망이 됩니다. 우리 동네 집 못 지어, 못 남아 못 지어. 그게 뭐고요? 사업계획 승인이죠. 100% 재량 행위입니다. 원칙은 한 번에 30, 30만인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한 번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수가 3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예외, 단독주택으로 다음 경우는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1번 공택지에서 공구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타운하우스, 큰 덩어리 땅, 길 내고 양쪽으로 집 쪼르륵 짓는 게 있죠. 2번 한옥 50채 이상. 한옥 50채 이상 모여있는 거 보기도 쉽지 않은데 한옥을 새로 50채를 짓는다고요? 큰일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예외 공동주택 50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1번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서울 공실률 50% 가까이 된다고요. 그래서 원룸은 이제 완화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점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점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다. 큰 혜택이죠.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택법이 30채 이상이니까 30채 미만을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9채, 30채로 대비되죠. 29채를 짓기 위해서 29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30채를 짓기 위해서는 30이 아니라 3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허가가 날지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런데 49채까지 이쪽 사업계획 승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큰 혜택인 거죠. 면적 너무 그동안 14제곱미터 라꾸라꾸도 안 펴지는 그런 방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에다가요. 소방차 들어가야죠. 작은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할 때에는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됐고요. 제2절 주택의 분류, 주택단지 등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시간 물리적으로 2000년 1월 1일 0시 전에 태어난 사람과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듯이요. 대한민국 모든 집은 1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다음 쪽이요. 대한민국 모든 집은 2번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먼저요. 앞쪽 449쪽에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고요. 그대로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대한민국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다 아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집이 있고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요. 그 중에 300채로만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죠. 건물을 통째로 다 쓰는 거죠. 건축물 전부와 마당이 있고요. 부속토지. 여기는 101동을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니죠. 300채로만 쓰는 거죠.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입니다. 다 그 집 식구들만 쓰는 전용 부분만 있다면 여기는 그 집 식구들이 쓰는 전용 부분뿐만이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는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공용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가 있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사는 걸 생각하니까 기숙사는 빼고요. 준주택으로 넘깁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660제곱미터로 구분되는 거죠. 초과냐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 그것 갖고는 요즘에는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면 다 된 거죠. 자, 보시면요. 449쪽이요. 굵은 1번, 동그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전부와 부속토지, 일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동그란 3번,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만 쓰는 거죠. 전용 부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1번 아파트, 주택 5개층 이상. 2번 연립주택, 주택 면적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주택 면적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5개층, 4개층, 660으로 구분되죠. 아연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은 심의를 받아 5층까지 할 수 있다. 해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포함된다가 있고요. 다음에요. 굵은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 집을 짓는데 들어간 돈, 재원과 몇 제곱미터짜리냐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그냥 기본수란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우선 국민주택 등이 무슨 제도인지 보고 가시죠. 첫 번째 표요. 국민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식구 다 털털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국가에서 작은 집 싸게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죠.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모든 집의 80%가 공공임대인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아주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임대를 짓기보다는 작은 집 싸게 사시라라고 하는 게 그 정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국민들도 집 없는 서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집을 싸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요.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작은 집 2010년에 2.7인 일가구입니다. 2015년 인구 센서스 조사 통계가 나오면 거의 2.5인 가까이 될 거예요. 많이 잡아서 3인 잡자고요. 3명 잡고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습니다. 이 집 샀으니까 집값 언제 5억인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뒹굴뒹굴 식구들 다정하게 살 수 있어요? 30평이면 3명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3명 30평이면 됐다고요. 그 30평을 주택법에서 몇 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85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85제곱미터가 25.7평이고 거기에 공용 부분 추가되니까 30평 내지 33평 가까운 규모가 됩니다.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요. 그러면 공적 주체가 만들어서 싸게 팔면 되는데 뭐가 일이 바쁘잖아요. 민간 보고 싸게 팔으라고요. 민간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죠. 자본주의에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아주 저리로 민간 건설자에게 지원하는 대신에 싸게 팔게 그런 조건을 거는 거죠. 지금은 워낙 그 금리 자체가 낮아 있습니다만 한때 금리 10%를 넘어설 때요. 그때 1.5%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10%대 1.5%면 거의 공짜 돈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도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니까 세상에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 싸게 팔으라라고 하는 거죠. 싸게 팔아도 이익은 남죠. 그래서 중소민간 건설사들이 대부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공적 자금이 나뉜다고요. 공적 자금 중에서 국가 돈 중에서 주택, 도시, 기금, 주택 문제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특별히 정해놓은 목적 자금, 주택, 도시, 기금에서 돈이 나와서 85 이하는 국민주택이고요.
그게 아닌 기타 공적 자금과 관련돼서 85 이하는 이름 없는 기타입니다. 좀 이 배경을 알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쪽 제도이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에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러니까 기타가 있습니다. 집이 몇 채라도 되면 이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고요. 뭐 이름이 없어서 외울 게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지원받고 85 이하 기타 공적 주체가 지었거나 아니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그러니까 85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2-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규정 만들어진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더 많이 살았다고요. 이 85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등이란 기억번 국민주택과 니은 뭐라고 돼 있는데 뭐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법조문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니은 어찌고 저찌고 얘도 85 이하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국민주택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2-2번 민영주택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이것도 중소민간사업자가 짓고요. 이것도 중소민간건설. 그러니까 이건 뭐 크고 작고 민간들이 대부분 짓고 있는 거죠. 공적 주체가 직접 짓는 집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서 120제곱미터를 지으면 걔는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이게 85 이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누가 지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가 지었냐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민영주택 민간이 건설했다 X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은 워낙 중요한 구분이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계속 가시죠. 3번 공동주택 가운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 새빵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워낙 큰 평수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큰 평수만 많이 지어왔죠. 뭐 그러니까 어느 그 부부요. 아들 딸내미 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큰 평수가 면적은 크고 관리비는 많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죠.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치죠. 이쪽으로 이제 복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여기 있는 문간방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현관이 달려 있으면 여기만 따로 세를 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파트 새빵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는 안 되죠. 여기는 뭐고요? 새빵을 치자는 거지. 아파트가 애당초 구분 소유인데 그걸 또 더 끊어서 팔아먹자. 그건 안 되는 거죠.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번 여기서 각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처녀 총각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요.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14제곱미터, 그러니까 3m, 5m가 15제곱미터. 그 정도면 됐네가 아니죠. 여기에 뭐 있고요? 현관 있죠. 욕실 있죠. 그다음에 세면대 있겠죠. 그 안에요. 그다음에 부엌 있죠. 싱크대 있고요. 냉장고 놔야죠. 그다음에 컴퓨터 책상 하나는 있어야죠. 조그만 비키니 옷장이라도 들어가야죠. 락구락구도 안 펴지는 게 이쪽 아파트 새빵 14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3번 이상인 거고요.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새빵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시골에 살 때 일단 아들내미 딸내미들 와서 같이 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 4번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5번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아파트 단지 전체로 보면 일부 집에서 새빵을 치자는 거지 아파트 전체를 새빵 단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작게 지어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든지 그런 얘기겠죠.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2번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요. 그 표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문장도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뭐 표를 보시고 오셔야 되겠네요. 문장, 이쪽 451쪽 문장까지만 보고 가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1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세분적인 건 좀 이따 보시고요. 다음 쪽에 2번,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먼저 공동주택에 뭐가 있고요?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로 돼 있죠. 그런데 공동주택 가운데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이하. 찌그만 집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전철역 주변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뭐가 있냐면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는 겁니다.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쪽은 이것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 규정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줬어요.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한 세대에 주차면 한 면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숫자가 좀 달랐고요. 그냥 두세 집에 한 면이고요. 여기는 14집에 주차면 한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집이면 주차면 5면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65집은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니죠. 다 그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죠. 옆동도 65대가 나오고요. 그 옆동도 65대가 나온다고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원룸형입니다. 아무튼 예전에 이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워낙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몇 집이에요? 두 집에 주차면 한 면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 조항도 있고, 그것 때문에 뒤에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지형 있는데요. 단지형은 아파트는 없고 연립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원룸형은 아연다가 다 됩니다. 아무튼요,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단지형에는 아파트 없고 연다만, 원룸형은 아연다가 된다 까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가도록 하시죠. 그 붙여놓은 게 위쪽 표인데요. 처음에는 표가 익숙하지 않은 분 아직 계실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땡땡. 건축법 규정에 연립 다세대 가운데 원룸형을 제외한 것. 연립 다세대로 원룸형이 아닌 것은 단지형이 된다고요. 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원룸형이 아니면은 5층까지의 도시형은 하나를 더 얹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4계층인데 여기는 5층까지 하나를 더 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원룸형, 연립주택, 원룸형, 다세대주택은 5층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원칙대로 4계층이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뒷내용을 보셔야 이해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쪽 보시죠. 2번 원룸형 주택. 2-4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죠. 뭐 총각이든 아니면 신혼부부든 아침에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와서 씻고는 해야죠. 2-4번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이죠. 30 이상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가 있다. 2-4번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14에서 50 이하인데 30이 끼어 있죠. 14, 30, 50입니다. 14 이상, 그동안 예전에는 이것보다도 숫자가 더 작았어요. 다 그걸로만 지어왔다고요. 라꾸라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14제곱미터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계층 이상이니까 20층을 또 올려보자고요. 20층.
원룸형으로 20층. 좋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 천연총각 14제곱미터에서 라쿠라쿠도 안 펴지만 천연총각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한 건물에 20층이면 많은 천연총각이 모이게 되고 어느 처녀분요. 무슨 택배 받은 물건 들고 아이고 힘들어 엘리베이터 가고 있는데 총각 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우주 플리즈 어찌고 저찌고 뭐 좋은 일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여기는 많아도 문제가 없죠. 여기는 놀이터도 없다고요. 주차장도 없고 놀이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그러니까 여기 85제곱미터니까 30평 언저리니까 초등학생 애들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주차장 놀이터도 없는데 20층에다가 다 집어넣고 애들을 다 클 때까지 거기서 살으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연립 다세대는 그냥 얘들아 놀자 누구야 나와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골목길에서 놀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단지형은 아파트가 안 됩니다. 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에 2-라반 그러니까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지하층에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1은 좀 이따 보시고요. 다시 앞쪽 가시죠. 그래서 요거 갖고 이상하게 이 규정 자체도 선명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이걸 꼬아서 낸 문제가 나왔습니다. 451조 3-2 그러니까 표의 두 번째 표의 넷째 줄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단지형엔 아파트가 없고 원룸형만 있는데 원룸형은 가장 커봤자 50이니까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닌 거죠. 아무튼 뭐 그까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음 쪽이요. 452쪽에 동그라미 2-1번 먼저 셋째 줄 괄호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섞어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괄호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한 동에 섞어짓지 말라고요. 별동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 주택을 이것저것을 섞어짓지 말라는 거니까 주택과 업무시설 섞어짓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1번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요걸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뭐면 됐고요. 85 초과면 그 밖의 주택이죠.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과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주차 기준이 다르다고요. 주차면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2-10은 예외. 단 다음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번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다 찌그만 집 쫙 깔고요.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천연총각들 주차를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죠. 그리고 외주택 85 초과 주택과 원룸형을 함께 섞어서 할 수가 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그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곳이니까요. 천연총각들 그냥 차 포기하고 전철로 다닐게 교통만 편하면 되겠다. 뭐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그 요건들이 좀 이렇게 딱 한 몫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분류가 아니거든요. 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데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아래 표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지으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표가 5줄이라고 치죠. 둘째 줄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인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한 번에 50세대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다음에 셋째 줄이요. 연간 20만 이상을 아래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 도시형 이외 주택 한 채,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를 섞어서 지으면 연간 30세대 이상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가민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공적 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주는 주인은 사업주체 스스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이제 곧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도록 하셔야죠.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 계속 가시죠. 453쪽에 4번 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중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반떼 예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 뭐 아반떼도 하는데 아반떼가 무슨 뭐가 그렇게 뭐 안 좋은 거예요? 뭐 이제 얘기하시는데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좋은 차입니다. K3도 좋은 차고요. 아반떼도 좋은 차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아반떼 타고 다니고요. 타고 다녔었고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 우승, 준 중형 예를 드니까 그렇고요. 준 우승이라고 하죠. 준 우승은 우승에는 가깝죠. 그러니까 4등, 꼴등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우승은 아니죠. 네, 그게 준이라고요.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고요. 근데 주택에 가깝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설. 주택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관리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 뭐 준중형, 준우승 같은 얘기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러니까 부속 토지로 그러니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주택이 아닌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준주택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표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표가 3칸이죠. 두 번째 칸에 건축물 28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편의들 좀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과 오손도손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나머지들은 각각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여차저 사정으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 서울역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만 서울역은 운수시설이고 거기는 준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준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이쪽 주택법에 오면은 기숙사는 그러니까 주택에서 빠지게 되죠. 기숙사.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조그만 고시원, 옛날 고시원, 조그만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11번 노이자시설로 노인복지주택. 다음에 14번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15번 숙박시설로 다중생활시설 큰 것 등이 있죠.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굵은 5번요.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있고 동그라미 1번 입주자는 소유자,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하고요. 2번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세입자 임차인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굵은 6번요. 주택단지. 아까도 30채 이상이면 이 정도면 많은 식구들이 산다. 거기서 기본 생활이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봉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집만 30채, 집만 5,000채를 지어서는 살 수가 없죠. 주택과 부대시설, 봉시설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아파트 개나리 단지가 있었는데 철도가 지나갔다고요. 그럼 이쪽 단지 저쪽 단지 다른 단지가 되는 거죠. 끊어진다고요. 4번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다음 쪽에 4번 8m 이상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m 이상 도로가 지나가면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만 정해져도 이렇게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복리시설과 동그라미 4번 부대시설 갖고 그렇게 많이 나왔네요. 보시죠. 주택단지에는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복리시설, 주택단지 내 입주한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옆집 식구들과 함께 쓰자는 게 복리시설이고요.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자고요. 4번 부대시설, 그러니까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여기는 사람이 오래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부대시설입니다. 먼저 3번 복리시설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옆집 애기들 같이 뛰어놀죠.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두부 사러 갔다 옆집 아저씨 같이 만나고요. 유치원, 옆집 애기들이요.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그러니까 테니스장, 그러니까 조그만 헬스장이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경로당, 옆집 할머니요. 다 그냥 옆집 식구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요. 그러니까 주차장 빨리 그러니까 주차하고 딴 데로 가야지. 저 목적한 데로 가야지. 왜 애기들 어린이집 돌아올 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총각 그러니까 검은 모자 내려쓰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리냐고요. 이상하죠. 그다음에요. 관리사무소는 있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계셔야 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요. 담장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리는 것과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것과 똑같고요. 건축 설비 매미예요. 매미인 줄. 왜 사람이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다 이상한 겁니다. 사람 계셔야 되는 건 뭐가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있죠. 근데 관리사무소는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라고요. 나머지는 이 흐름으로 다 됐습니다.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관리부대입니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가 있듯이 관리부대가 있다고요. 5번 혼합주택단지 분양과 임대를 섞어서 해요.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합니다. 용어는 용어고 이쪽 앞에 있었던 주택의 구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이언다. 그 다음에 재원과 규모에 따른 구민주택 등 민영주택, 구민주택 등과 기타가 있죠.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잡아두셔야 되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주택의 건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